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 부진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또 특히 이제 쿠글러가 사임하고 나서 후임자가 곧 지명될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지명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증권가의 분석은 조금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엇갈리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은 매수의 기회 이런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린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는 그 세제 개편안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충격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의 반응 볼 때 저도 원한대로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 결국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0억 원이 아니라 원상복구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고 고객의 탁금의 어떤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오늘 뭐 대부분 다 1% 이상 올라갔고 중소형 지수가 2%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했던 건데 실제로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 빼고는 다 올랐어요. 예, 에너지는 이제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렸고 대부분 다 이제 상승한 가운데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상승폭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매수가 강하게 유입돼서 골고루 다 올라갔다. 그런데 빅테크가 특별히 더 시장을 또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죠. 그러면 경기가 좀 둔해지는 건가? 그러면 9월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근데 경기가 살짝 둔해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침체는 안 간다. 그리고 9월에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면 이거는 경기가 나빠져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됐고요. 또 고용지표 나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고용 둔화는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그리고 고용 둔화는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바닥을 치고 고용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건 이제 쿠글러 후임자가 이번 주에 지명이 될 거잖아요. 연준 이사입니다만은 이번 주에 지명이 될 텐데 100억간 쪽에서 사람이 이제 지명될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은 금리 인하를 주장할 건데 그렇게 되면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를 비롯해서 총 3명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9월에는 내릴 거다. 이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쨌든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80% 비율은 2023년 3분기 이후에 최대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서 걱정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왜곡됐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가세븐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그 외 기업들은 4%로 평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더 나온 거 가지고 열광할 건 아니고 그런데 메가세븐이 워낙 잘 나와서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시장은 메가세븐에 의해서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어떤 발표된 지표를 보면 소비가 좀 둔해진 것 같다. 하반기에 관세 영향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비는 더 줄어들 거고 실질 소득이 감소할 거고 이런 어떤 지표가 나빠지는 걸 보게 될 거라서 주식시장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감세 같은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하반기에는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증시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분석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금리나 기대감이 올린 거예요. 지금 보면 9월에 금리 인하 할 확률이 96%, 그러니까 동결할 거다 확률이 거의 4%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8대2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위기를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안 하기도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반하게 나오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9월에는 인하할 것 같다. 그런데 경기 침체 없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하라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주 후반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좀 몰려 있는데 금액이 좀 커요. 예, 특히 하루에 1,000억 달러 발행되는 날이 있어서 미국의 이제 요번 주 중반에 혹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운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고용지표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게 오늘 기술주라든가 중소형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또 자신감을 갖는 게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올랐잖아요. 1950년 이후에 이런 케이스들을 좀 한번 살펴봤더니 8월은 뭐 조금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긴 했는데 연말까지는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88%에 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8월에 좀 쉬거나 말거나 어쨌든 연말까지는 증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별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못 쓰고 있다. 기업들이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어디다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이제 쥐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시가 지수 자기 회사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줄어들었거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침체 없는 금리나 예방적인 금리나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오늘 빅테크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80달러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올라왔고 메타, 브로드컴, 알파베타 3%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2% 넘게 올랐는데 테슬라는 그 머스크한테 그 급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스톡 옵션을 290억 달러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일을 계속 경영을 잘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후에 한 290억 달러를 줄게. 그만큼의 주식을 줄게. 그 대신 이제 한 2년 정도 회사 경영 잘 해봐.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는 그럼 머스크가 딴짓 안 하고 경영에 집중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할 때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상승률 상위는 특별한 업종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S&P 500 내에서 상승 종목 수를 표기하는 건데 올라갔잖아요. 430개 종목이 오늘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5월 말 이후에 최대치였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한 업종보다는 지수 자체는 메가세븐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지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전반적으로 좋았던 하루였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난 폭락이 나오고 나서 어저께 반등이 나와서 일단 그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7월 초반 이후에 만들어졌던 박스권 하단에 다시 일단 머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호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었다면 저 이상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급락한 거에 한 30% 정도밖에 복원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요일에 급락했던 악재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민감하게 봤던 게 대주주 기준이었죠. 양도세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그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책이 아마 뭐 조율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건데 확정된 건 없죠. 그러니까 호재는 없었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기존 박스권 하단까지는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박스권의 중간값, 이게 318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줘야 투자자들이 더 안심을 하고 대기 매수회가 더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 분위기 봐서는 어쨌든 상승이 나올 텐데, 기존 박스권의 중간값인 3180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나온 보도 보니까 그 양도세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당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은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0억 원 강행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많았다고 하고, 또 일부 이제 의원은 주장하기를 그냥 뭐 절충하는 건 더 이상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뭐 그런 표현 드렸습니다만은, 어설프게 뭐 한 30억 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원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파격적으로 그냥 100억 원 뭐 이렇게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절충하면서 20억, 30억 이렇게 바꾸는 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 봐서는 뭐 원점 검토, 그러니까 뭐 50억 원으로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인데, 오늘장에서 이제 나오는 보도되는 걸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한 10억 원으로 그냥 강행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이건 뭐냐면, 파란색은 어제 장중에 이제 지수 동향이고요. 빨간색 선은 상승 종목수 추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막판에 좀 의미가 있는 게, 3시 구간 넘어가면서부터 지수는 거의 뭐 정체에 가까웠는데, 상승 종목수가 빠르게 이제 복귀가 되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 말고 중성주 쪽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저 때부터 분위기가, 이게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비롯해서 이번에 세법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그런 관련된 뉴스가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면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다행스러운 건, 7월 중순 이후에, 초반 이후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한 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시효과 직전까지 한 200억 순매도였다가 동시효과에 1,500억 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순매수로 끝났고, 이틀 연속 매도를 안 한다라는 기존의 외국인들의 패턴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저께 외국인들 매수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수 비중이 최근 들어서 29%, 28%, 27.7% 정도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뚝 떨어져가지고 21%로 줄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매수 비율이 28%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복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니까 저대로 뭐 강행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한국 주식을 그냥 사던 대로 그냥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근데 다만 어제 조금 조심스러웠던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였거든요. 어제 코스피 순매수한 금액보다 두산에너빌리티 순매수한 금액이 더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완전히 복귀됐다라고 보려면 주요 어떤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매수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특정 종목 중에서 특히 뭐 조방원 뭐 이런 쪽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어떤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이 매수로 복귀가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공매도를 다시 늘려놨거든요. 예, 삼성전자 공매도 비중이 거의 9% 가까이로 늘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매도가 오히려 숏 커버가 이제 돌아설 정도로 좀 강한 삼성전자의 반전, 현물에서의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안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7만원의 회복은 물론이고 좀 넉넉하게 밀고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집계상 순매수로 잡혀야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아직은 그냥 불안하다라 해서 완전한 이제 시세 복원이 아니라
올라갔다 또 빠졌다, 올라가다 또 빠졌다, 이런 변동성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7만원 회복, 그리고 이제 저 5일선 회복, 외국인들의 매수 컴백,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고용 쇼크에 대한 추가적인 반응은 없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만 남아서 시장의 미증시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빅테크와 반도체 업종이 강했거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3%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양도세 기준이 재검토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의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좀 반대되는 어떤 뉴스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복귀되긴 했지만, 매수 종목이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로 돌아서는 업종이 그 지수가 좀 올라간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매수하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돌아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는 뭐냐면, 어제 예탁금이 다시 70조 원을 넘어갔거든요. 71조 원을 넘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착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달 첫 거래일에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요, 항상. 그러니까 보시면 다 조 단위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직후에 이제 예탁금이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월말 월초에는 무슨 뭐 만기된 금융상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을 포함해서 그런 그 자금이 예탁금으로 갑자기 펑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자금들은 주식 사려고 들여놓은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 늘어난 거는 착시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거 가지고 무슨 또 주식 하락을 이용해서 뭉칫돈이 들어와서 이런 뉴스 나오면 그건 다 잘못된 뉴스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들이 7월 중순 이후에 계속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그 자금이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으로 이틀 후에는 증권계좌로 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긴 했을 거예요. 예, 저렇게 뭐 2조 6천 원씩 늘어나는 건 짝퉁이고 실제로는 완만하게 늘어나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만 주면,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그 ADR 자체가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신호만 좀 줘도 중소형주가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오면 중소형주,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중대형주 장세였는데 중소형주 쪽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 변화가 나온다면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